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가 또 하락했네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그 하락 기간으로 보면 일단 지난 금요일날도 하락했고 목요일날도 하락했었기 때문에 S&P 500 기준으로 보면 이제 4일째 하락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고조된 그 정도가 핵심 키워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유가가 좀 제법 많이 하락한 것도 또 하나의 악재일 수 있어 보입니다. 그중에 역시 중심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인터뷰도 있었고요. 골드만삭스도 또 비슷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했고요. 특히 나스닥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어찌 보면 1% 넘게 등락이 있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닌데 올해는 그게 아주 자주 있는 일이 됐습니다. 네. 오늘까지 S&P 500 기준으로 보면 1% 넘는 날이 61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아주 일상적으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 나오니까 그만큼 올해 시장이 아주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역으로 일단 반증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작년 이맘때는 S&P 500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고가를 70번 이상 갔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작년인가 올해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틸리티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0년물 금리는 오늘 그나마 어제의 반등에 벗어나서 오늘 조금 하락하면서 3.52%까지 내려갔고요. 반면에 미국 달러는 이틀째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오늘의 주요 하락 요인 중에 하나를 달러를 얘기했는데요. 그 유가를 얘기했는데요. 유가가 2021년 12월 말 이후 최저 수준 74.25달러 수준까지 오늘 하락한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무슨 얘기를 했길래 사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시장을 하락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울지라도 네. 분명히 좀 얼어붙은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은 건 맞을 것 같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다이먼 회장 금년 봄 여름부터 완전히 시각을 바꿨죠.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요. 인플레이션은 이미 지나갔다고 얘기했던 분인데요. 올해 한 3분기, 3, 4월부터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물론 CEO지만 이제 리서치 센터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 비율을 계속하다가 한 달 남짓해서 바꿨는데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상당히 경고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이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큰 틀에서의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어떤 팬데믹 이후에 많이 살아났던 것은 적극적인 어떤 재정 정책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돈을 풀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결국은 생활 보조금을 준 거 아닙니까? 네. 그것들이 이제 다 이제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돈을 다 썼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다르니까 모든 계층에서 물론 극히 일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계층에서 자산가치 하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주가가 떨어지고 채권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꺾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연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고금리 정책을 계속하고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적 긴축 정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리세션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리세션을 뭐 마일드하다, 뭐 하드하다 여러 가지 얘기하죠. 경미하다 아니야 심각하다 얘기하지만 리세션은 리세션일 뿐이라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경고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에 대해서 여전히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서 여전히 리세션을 다시 한번 오늘 화두로 던졌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얀 하치우스, 이분은 독일 출신인데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지금 골드만삭스에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워낙 자주 인용되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년 2분기 2월 정도가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 월계 시간입니다. 한 번 더 정도 있으면 뭐 5월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번 50bp 다음 주에 있을 50bp 인상 가능성 그것이 거의 마지막이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리미 시겔 교수 같은 사람이 그런 축에 드는데요. 다음 주 50bp 인상은 이제 기본이 되겠고요. 내년 2월 1일입니다. 참고적으로요. 25bp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50bp가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월에 25bp 한 번 더, 5월에 25bp 한 번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상당히 높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그러면 금리 인하는 언제냐? 많은 사람들이 내년 11월, 9월 내지 11월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가능성 없다는 얘기죠. 기대할 필요 없고 할 수가 없고 2024년에 되어서야 금리가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에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에 금리가 만약 인하되기 시작하면 통상 그보다 6개월 전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주가 바닥을. 그러면 이거는 아직까지 멀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만큼 시장에서 오늘 경고의 목소리가 많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오는 13일에 CPI가 발표되잖아요. 그 이 직전에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금리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또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걸 좀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11월에 가장 많이 반등했던 소위 빅테크는 이제 역시 워낙 저점에 떨어져서 메타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에 대해서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단독 기사를 썼는데요. 유럽에서 말이죠. 소위 디지털 활동에 근거한 광고 게재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어떤 아이폰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너의 그 데이터를 추적할수록 금지한다 이런 걸 선택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지만 또 페이스북 이렇게 자체적으로 들어가면 페이스북에서 너의 또 디지털 활동을 통해서 광고 게재하는 거를 뭐 오케이 하냐는 것인데요. 네. 일상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오케이를 하죠. 그 정도까지는. 근데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광고를 그 사람들이 향해서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오늘요. 그렇게 되면 유럽에서 이게 물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네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다툼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유럽에서의 페이스북의 소위 메타 플랫폼의 광고 영업에는 상당히 차질이 빚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6%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처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심각한 톤으로 좀 보도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요. 메타 플랫폼에서의 광고 매출은 98%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걱정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면 텍스트로 이제 그 무기 회사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대표적인 것은 헬리콥터 이런 쪽인데요. 엄청난 700억 달러 가치 있는 계약을 국방부랑 이제 매진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5%가 올라갔고요. 광고가 지금 안 좋은 걸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라마운트에서 3분기 대비 4분기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런 쪽에 전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패러마운트도 7%가 떨어졌고요. 디즈니도 뭐 비슷한 부류니까요. 디즈니도 3.8%가 떨어진 반면에 에스트레오더 같은 경우는 이제 도이치방크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습니다. 중국에서의 리오프닝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중국에서 이제 공공 장소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극장이나 이런 것들인데 갈 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도 그 증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PCR이요. 예, 근데 그거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리오프닝의 기대감 하면서 에스테레오더가 한 2.4% 올라간 또 오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연 지금 시장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 의견이 많이 있을까요? 네, 시장 이제 긍정적 의견도 있고 분명히 부정적 의견도 있지만 일련의 흐름 자체는 시장에서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주요 IB들은 여전히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여전히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대표 이제 수석 투자 전략가죠. 사비타 사브라마니아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물론 1분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분은요 3.포인트까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익이 감소한다는 거죠. 이익의 감소는 지금까지 보면 큰 차이가 없지만 컨센서스는 조금씩 내려가는 정도지만 주요 IB들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JP모건까지 내렸으니까요. 이익의 감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두 가지 이제 어떤 종목군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퀄리티 주식입니다. 근데 퀄리티 주식이란 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회사 그런 개념은요. 명확하게 그 지표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순현금 흐름이 좋게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 부채 비율이 낮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본 투하 이익 대비 이익률 이런 걸 갖고 따지는 겁니다. 이런 건데 여기에 보면 에너지나 금융이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관련 주식들도 많이 지금 여기 표에 있다시피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늘 시장이 열올 때마다 항상 보답을 하는 것은 배당주면서도 배당주에서도 배당을 올려주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늘상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월마트나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트루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글로벌 성장률이 최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채권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하면 이제 생각나는 분이 더블라인 캐피탈의 제프리 군드라우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 2달 전부터 채권을 사기 시작했다고 얘기했는데 채권값이 제법 많이 반등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채권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제
달러가 이제 피크를 쳤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이머징 마켓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한국 주식하시는 분들 해당될 수 있는데 한국이 포함된 이머징 마켓이 되겠죠. 한국이라고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이머징 마켓에 한국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요. 이머징 마켓의 주식을 늘려야 된다. 기본은 이제 달러의 강세가 끝나고 약세로 전환된다. 이쪽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가에서도 계속해서 시각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챙기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